Node.js 프로그래밍 23번째 시간 보안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요, 이제 보안 자체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보안 중에서 해시를 이용한 거, 그 다음에 해시를 이용해서 사용자 인증 정보를 암호화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호화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안 서버 만드는 간단한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목표는요, 좀 다소 좀 내용이 많고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만 좀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에 대한 기본 다시 갈게요. 여기를. 이번 시간의 목표는요, 이제 보안이 좀 넓고 깊은 세계지만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보안에 대해서 한번 기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시를 이용해서 사용자 인증 정보를 어떻게 암호화하나 한번 볼 거고요. 그다음에 암호화를 이용해서 보안 서버를 작성하는 HTTPS 서버 만드는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안입니다. 서비스를 만들면서 이제 보안을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좀 사용자 가입과 로그인에 좀 한정시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가입과 로그인에서 봤을 때 사용자 가입하게 되면 사용자 정보를 얻어서 서버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로그인하게 되면 사용자의 정보를 사용자 입력한 사용자의 인증 정보를 받아서 전송하게 되죠. 이때 한번 자세히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가입하게 되면 사용자의 정보를 저장하는데 그중에 비밀번호만 특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를 저장하게 되는데 비밀번호를 그냥 저장하게 되면은 나중에 뭐 서버가 해킹에 대해서 뚫리거나 그렇게 됐을 때 비밀번호 그대로 노출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밀번호 같은 걸 저장할 때 암호화를 합니다. 그 사용자 정보를 암호화하는 것 중에서 특히 비밀번호 하나만 찍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이제 복호가 필요 없는 겁니다. 즉 암호화를 한번 해서 저장해 버리면 그 값과 동일한지 혹은 동일하지 않은지만 체크하면 돼요. 다시 원래 비밀번호를 알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암호화를 하나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암호화, 네트워크를 위해서 사용자 정보를 전달하죠. 사용자의 로그인 정보를 서버로 전달해요. 그때 사용자의 정보를, 인증 정보를 암호화해서 전달합니다. 그럼 서버는 그 정보를 어떻게 하죠? 풀어야죠. 다시 풀어야지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을 이용해서 암호화에 대해서는 어떤 거는 복화를 해야 되는, 다시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거는 다시 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종류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 암호화에 대한 종류를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하나는 암호화를 하고 나서 그걸 다시 평문으로 만드는 복화가 불가능한 암호화가 있고요. 복화가 가능한 암호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좀 정리해 볼게요. 암호화 복화하게 되는데 암호화는 인크립트, 그래서 원본 데이터, 평문이라고 하는 원본 데이터를 변조해서 알 수 없도록 변환하는 것을 암호화라고, 반대 암호화된 데이터에서 원본 데이터, 평문 넣는 것을 복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 쪽에서 한번 보자면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해서 저장해야 되죠. 이런 경우에는 암호화 저장할 때 아까 뭐 했죠? 사용자의 비밀번호는 복호할 필요가 없다. 다시 사용자 암호를 얻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해시라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전송할 때는 이때는 다시 복호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서버가 사용자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복호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뭐 하느냐, 대칭키나 비대칭키 암호화 로직을 사용하게 되고요. 어디서 많이 사용하냐? HTTPS를 이용한 암호화 통신할 때 이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해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시 잠깐 봤었죠? 아까 어떻게 봤었죠? 사용자 비밀번호를 저장할 때 비밀번호는 사실 복호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때 사용한 게 해시예요. 해시 같은 경우는 단방향으로 원래 값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만들어내는 값이나 혹은 이런 함수 과정을 해시라고 합니다. 해시 특징이 뭐냐면 일단 고정 크기가 만들어진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입력 값이 같으면 해시 값도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암호를 이용해서 사용자 인증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용자가 처음에 입력한 암호를 해시화해서 저장하죠. 그러니까 가입할 때 해시화해서 저장한 해시를 이용해서 저장하고요. 인증할 때 마찬가지로 인증할 때 사용자 입력한 암호를 해시화해서 두 개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해시의 이제 좀 단점 한계라고 보면 뭐가 있냐면 해시 값이 같아도 이제 평문이 같다는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시 간에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케이스라고 하게 되는데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런 거를 어떻게 커버해 주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해시에 대한 적용 예를 보겠습니다. 일단 뭐 알파 한 글자가 달라지죠. 예, 브라보 이런 식으로 해시했어요. 해시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값이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특징이 뭐예요? 하나만 달라도 값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저장할 때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럼 해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저 해시 값을 얻어내는가 알고리즘이 필요하거든요. 주요 해시 알고리즘으로는 MD5라는 게 있었는데 얘는 좀 예전에 사용하던 거예요. 예, 비트수가 좀 낮죠. 그래서 예전에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컴퓨터성이 너무 강력해졌다 보니까 이제 역으로 뚫리기 좀 쉬운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함이 있기 때문에 보안 용도로는 사용하지 말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라고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게 이제 SH1, 얘는 시큐어 해시 알고리즘이라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로 분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해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해시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이제 사용자 인증 정보를 암호화하는 해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시를 사용하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단히 체크썸. 뭐가 있냐면은 이제 파일 다운로드 할 때요. 이제 파일 다운로드한 게 제대로 다운로드 됐나 안 됐나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간단히 그걸 이용해서 해시값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해시값이 같나 안 같나 같은 걸 이용해서 이런 다운로드를 제대로 됐나 안 됐나 혹은 변조됐나 안 됐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MD5를 이용해서요. 다운로드 받은 걸 돌려봐서 같은 해시값이 나오면 제대로 선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랑 값이 같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시를 사용하는 예제로는 예를 들어 파일에 대한 핑거프린트라고 하게 되는데 MD5 알고리즘 이용해서 해시값 이용해서 제대로 다운로드 됐나 안 됐나 변조됐나 안 됐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해시를 사용하는 또 다른 예제로는 사용자 비밀번호 저장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의 정보를 저장하죠. 아이디와 패스워드 이렇게 저장합니다. 근데 저장할 때 1, 2, 3, 4, 5, 68 이렇게 직접 저장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거를 해시 값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유저일의 패스워드는 이런 식으로 계속 다소 긴 다시 이렇게 얻어낼 수 없는 방식의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해시 값을 저장해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비밀번호를 암호화시켜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사용자 인증을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해시 값이 저장돼 있죠?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한 패스워드 입력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한 패스워드를 해시를 돌려서 사용자가 가입할 때 해시로 이용해서 저장했던 값과 비교를 합니다. 사용자는 이제 새로 인증할 때 입력한 패스워드 해시값과 데이터베이스 저장되어 있는 해시된 값끼리 같으면 인증이 된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시를 쓸 때 이제 솔트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렇게 사용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저장이 됐어요. 저장이 됐는데 해커가 미리 많이 사용되는 패스워드, 이제 사전 같은 거를 이용해서 미리 해시 탭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하나씩 대입해 보는 거예요. 하나씩 대입했더니만 어느 순간 같은 게 나와요. 이거는 사용자가 이미 사전에 있는 걸 이용해서 암호화를 만들게 되면은 암호값을 만들게 되면은 그에 대한 이제 해시 값이 서로 같다는 점을 특화시켜서 이런 식으로 무차별 입력하는 방식으로 사용자 암호를 얻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해시 값을 바로 저장하면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용자 암호를 바로 해시를 하지 않고요. 솔트라고 부르는 양념을 치듯이 솔트를 이용해서 살짝 변경시켜요. 그래서 사용자 암호가 찰리였다면 거기다 느낌표 하나, 솔트라고 부르는 임의의 문자를 하나 추가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해시 값이 완전 달라지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미리 만들어있던 해시 값에 대한 것을 무차별 대입해서 원래 암호를 알아내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솔트를 이용해서 해시를 저장합니다. 그럼 솔트 사용할 때 좀 주의할 점이 있죠? 솔트를 다 똑같은 솔트 값 사용해야 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마다 좀 솔트를 다르게 사용해라 라는 것도 권장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솔트는 충분히 길게 해라 이런 것도 이제 솔트를 사용할 때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정보를 암호하게 될 때는 이제 패스워드가 있고요. 사용자마다 다른 솔트 값 이용해서 이제 패스워드를 저장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사용자의 인증하는 거, 솔트를 이용해서 인증을 하죠. 어떻게 하죠? 사용자가 저장됐던 패스워드는 뭐의 조합이죠? 사용자 입력한 패스워드와 사용자의 솔트 값을 합한 거에 대한 해시를 이용하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솔트까지 사용한 사용자의 인증 정보를 암호했다면 그걸 이용해서
사용자의 암호를 솔트까지 이용해서 저장했다면 솔트를 이용해서 사용자를 인증하는 기능까지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인증 정보를 암호화하는 모듈을 몇 가지 볼 건데요. 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모듈이 필요하죠. 그래서 크립토 모듈, 기본 모듈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확장 모듈로서 이제 bcrypt라는 모듈을 이용해서 이제 사용해 줄 수 있어요. bcrypt는 확장 모듈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립토 모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잠깐 봤던 해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해시를 이용해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크립토 모듈을 사용하고요. get hashes 이용해서 이제 해시를 얻어낼 수 있고, 혹은 뒤에 있는 알고리즘에 대한 걸 넣어서 create hash에서 해시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get hash 하게 되면은 해시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한 기능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해시 알고리즘은 MD5나 뭐 SH1 같은 거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해시를 만들게 되면은 얘는 사실 스트리밍이 됩니다. 스트리밍 이용해서 계속 값을 라이트 하다가 나중에 최종 값 업데이트 이용해서 얻어내면 돼요. 그래서 해시를 만드는 방법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립토 모듈을 로딩하고요. create hash에서 sh1 알고리즘을 사용한 해시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hello라는 값을 이용해서 hello라는 값의 해시 값을 얻어낼 거예요. 그래서 해시를 업데이트 해주고 다이제스트 이거에 대한 결과를 16진수 헥스 값으로 얻어내라 라고 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해시로 만들 값 입력하게 되고 다이제스트 하면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이런 방법은 일회용이기 때문에 이제 매번 할 때마다 create 해시를 다시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해시가 저장이 됐다면 이제 사용자의 그 로그인할 때 그때 이제 필요한 게 있죠. 그래서 다시 그래서 크립토 모듈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사용자의 해시를 이용해서 저장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용자가 처음 가입했습니다. 가입하게 될 때는 아이디, 패스워드, 이름 같은 정보가 있다고 할게요. 패스워드 저장해야 되는데 그대로 저장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크립토 모듈을 이용해서 해시를 만듭니다. sh1 알고리즘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솔트 값을 만듭니다. 크립토 보면 랜덤 바이트라는 걸 이용해서 간단히 이제 랜덤 값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사용자마다 랜덤한 솔트 값을 사용하겠다라는 게 되죠. 그래서 그 솔트 값까지 포함해서 이제 패스워드, 솔트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 해시에다 넣고요. 다이제스트 하게 되면은 사용자의 솔트까지 포함한 해시된 값들을 얻어낼 수 있어요. 얘를 이용해서 DB에다가 저장하도록 만들면 사용자의 암호가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의 로그인하게 되면 아까는 저장한 거죠. 이제 로그인에 대한 거. 사용자 로그인하게 되면은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전달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걸 토대로 다시 해시 값을 만들어서 비교하면 되죠. 일단 해시에 대한 걸 만들고요. 그다음에 사용자의 솔트를 얻어옵니다. 데이터베이스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의 솔트를 얻어와요. 그걸 통해서 사용자 입력한 패스워드와 솔트를 이용해서 해시 값을 얻어내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저장되어 있는 해시 값과 이제 사용자 입력한 값으로 만든 해시 값끼리 비교해서 사용자 로그인 기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암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는 크게 이제 대칭 암호화, 이제 비대칭 암호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대칭 암호화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암호화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암호를 만들기 위한 키가 하나 필요하게 돼요. 이 키가 암호화를 할 때와 복호할 때와 같은 키를 사용한다는 것이 특징이 되고요. 그래서 암호화하는 입장에서는 이 키를 사용해야 되고 복호하는 입장에서도 똑같은 키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대칭 암호화를 사용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헬로 월드를 암호화할 때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했어요. 그래서 이런 값이 나왔습니다. 복호하는 입장에서는 암호화된 정보를 전달받았어요. 이걸 복호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키를 필요하게 해요. 그렇죠? 그렇기 위해서는 이 키를 서로 주고받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대칭 암호화에 대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대칭 암호화도 역시 마찬가지로 키가 있어야 되고요. 그 키를 통해서 암호화된 코드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알고리즘 역시 시대별로 여러 가지 사용하게 됐는데 초반에는 이제 DS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했는데 역시 컴퓨터 성능이 커지다 보니까 금방 암호가 풀리게 됐어요. 그래서 좀 더 강력한 AS라는 알고리즘, AS의 이제 표준으로는 레인다 알고리즘이 이제 채택이 됐는데 이런 알고리즘 방식으로 암호화를 사용합니다.
이번엔 비대칭 암호입니다. 비대칭 암호는 아까랑 좀 달라요. 아까는 어떻게 만들었죠? 암호를 하기 위한 키가 비대칭 암호는 서로 다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 키, 공개 키 두 개의 키로 암호화 복구를 합니다. 이름에서 알겠듯이 개인 키, 프라이빗 키는 공개를 하지 않고요. 공개 키는 말 그대로 공개를 합니다.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 개인 키로 암호화를 하게 되면요. 공개 키로 풀어야 돼요. 공개 키로 암호화하면은 반대로 개인 키로 풀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암호화를 하고 암호화에서 복구할 때 서로 사용한 키가 서로 다르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모든 키를 다 공개하지 않는 장점이 있긴 한데 대신 문제는 뭐냐면 대칭 암호에서 좀 느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비대칭 암호가 동작하는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하는 알고리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암호에서 보낸 쪽이고요. 이쪽은 복구해주는 코드가 됩니다. 암호에서 할 때는 헬로 월드를 암호하죠. 암호할 때는 상대방의 공개 키를 얻어와서 공개 키는 공개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공개 키를 얻어와서 암호를 해요. 그래서 암호한 거를 다시 전달해 줍니다. 그럼 복화인 입장에서는 퍼블릭 키를 필요 없습니다. 자기 몰래 가지고 있는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서 다시 복구하면 돼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대칭 키, 비대칭 키를 사용할 때 암호화, 복구화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 중에서 비대칭 암호를 봤죠. 이제 이런 대칭 암호화, 비대칭 암호화를 사용하기 위한 이제 모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퍼라는 모듈을 통해서 하게 되고요. 이제 사이퍼라는 모듈을 이용해서 이제 암호화를 하기 위한 클래스를 만들 수 있고 복구하기 위한 클래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퍼와 디사이퍼 두 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암호화하는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가 하나 필요하죠? 네, 대칭 키 암호화입니다. 시크릿 키라는 키를 이용해서 이제 크리에이트 사이퍼에서 AS128 그다음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 사이퍼 객체를 만들어냅니다. 이걸 통해서 암호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월드를 이용해서 암호합니다. 그다음에 UTF-8 포맷으로 헥스 포맷으로 나중에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헥스 형태로 암호화된 메시지 암호화된 걸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복화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복화는 이번에는 디사이퍼를 만들어내고요. AS128 알고리즘을 이용하고요. 키 암호할 때 사용했던 그 키를 그대로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만들어냈는데 이때 뭘로 만드느냐? 메시지 암호화했던 메시지 그 다음에 요 인코딩 맞춰줘야죠. 헥스 형태로 UTF-8 내용입니다. 이걸 통해서 업데이트하고 나서 다음에 파이널 해가지고 얻어내게 되면은 디크립티드에 대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안 서버 만들기입니다. 서버 만들 때는 HTTPS를 통해서 이제 보안 서버를 만들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암호화 통신할 수 있는 걸 하고요. HTTP 같은 경우는 SSL을 이용해서 사용합니다. SL 같은 경우는 처음에 넷스케이프에서 SSL로 했었는데 나중에는 TSL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지만 SSL 자체가 유명하기 때문에 아직도 사용하고 있어요.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SSL 인증서가 필요하게 되고요. 인증서는 서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 또 신뢰성 있는 인증기관에 대해서 이제 서버에 대한 인증에 대한 정보들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있느냐? 공개키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비대칭 키에서 공개키 그 있죠? 그걸 포함한 게 SSL 인증서가 됩니다. 그래서 보안 서버를 만들기 위해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인증서 발급받는 게 아쉽게도 유료인 데가 되게 많아요. 무료도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 유료인 거가 있고요. 상당한 금액을 지불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설 인증서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내가 이제 발급받는 방법인데 대신 그거는 인증서가 공인된 기관에서 인증된 거가 아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서 에러를 워닝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오픈SSL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이제 사설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간단히 이제 그 인증서를 발급받는 과정을 이제 한번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일단 프라이빗 키를 만들고요.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서 인증서를 발급받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먼저 프라이빗 키를 만들고요. 프라이빗 키를 만든다. 이걸 이용해서 인증서를 발급해 주세요 라는 요청 객체 CSR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럼 CSR을 이용해 가지고 인증서를 만들면 돼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게 돼요. 그래서 오픈SSL이라는 걸 설치하고요. 오픈SSL에 generate RSA 해가지고 이제 2048비트짜리로 이제 private 키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방식으로 간단히 키를 만들 수가 있고요. 키를 이용해서 뭘 한다고 했죠? SCR 인증서 발급 요청 CSR인데요. CSR을 만들어냅니다. 발급 요청 만들어요. 어떻게? private 키를 이용해서 이 private 키에 대한 인증서 CSR에 대한 것을 만들어내도록 이렇게 OpenSS 명령을 이용해서 만들어요.
이렇게 되면은 몇 가지 입력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서버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기 위한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은 CSR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CSR을 이용해서 이제 인증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오픈SSL 이용해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먼저 CSR, 그 다음에 키에 대한 걸 이용하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인증서가 이렇게 발급되도록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급하는 과정을 마치게 돼요. 이런 과정을 이용해서 이제 그 개인 키와 이제 인증서가 발급됐다면 HTTPS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모듈은 HTTPS 모듈이에요. HTTPS 모듈을 이용해서 보안 서버를 만들 때는 HTTPS의 create 서버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냥 HTTP 서버는 만들고 똑같죠. 대신 다른 건 뭐가 있냐? 옵션에 있어요. 옵션에 뭐가 있냐면은 개인 키와 그다음에 공개 키에 대한 거. 혹시 그 다음에 개인 키에다 암호를 썼다면 그 암호에 대한 거를 옵션으로 넣어줘야지 HTTPS 서버를 만드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럼 HTTP 서버 S에 대한 HTTPS 서버를 만드는 코드를 한번 볼게요. 처음에 키 있죠? 키는 파일 모듈을 이용해서 key.pm 파일을 읽는 식으로 해주고 인증서 CSR을 이용해서 발급받은 인증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키와 서트로 넣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버를 만드는데 대부분 서비스는 HTTPS를 이용한 요청도 있고요. HTTP를 이용한 요청 둘 다 만듭니다. 왜냐하면 HTTPS가 좀 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보안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요청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 두 개의 서버를 동시에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HTTPS를 이용해서 서버를 만들고요. 포트는 다르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HTTP를 이용해서 또다시 포트를 다른 포트로 두 개의 서버를 만들어서 동작시키면 돼요.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한번 돌려보면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었죠? 이번에 3001번으로 이번에 프로토콜을 S로 해서 동작시키면 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제 그 오픈SS를 이용해서 이제 그냥 인증서를 만들어내면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나게 돼요. 그래서 서버 인증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워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익스프레스 이용해서 만든 방법도 있습니다. 익스프레스 이용해서 익스프레스 만들고요. 얘는 HTTP 서버에서 이용해서 만듭니다. HTTP 서버 만들고 여기다가 익스프레스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HTTPS 있죠? HTTPS 서버를 만들고요. 여기다가 만들 때 리퀘스트한 이벤트 핸들러로 익스프레스 객체를 넣어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익스프레스 이용해서 서비스를 만드는 코드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보안 서버 만들 때는 이제 법적으로 이제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서비스들은 무조건 보안 서버를 사용하게끔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있고요. 유료로 베이스라인, 시멘틱 이런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보안 서버를 만들 때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HTTPS 서버 만드는 것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SSL이 설치해야 되고요. 이거는 웹에 가셔서 오픈SSL, 윈32 혹은 윈도우즈에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간단히 설치하면은 동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은 오픈SSL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개인 키를 먼저 발급받아야죠. 개인 키를 만드는데 그다음에 아웃에서 key.pm에서 개인 키를 먼저 만듭니다. 그 다음에 개인 키를 이용해서 이제는 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한 요청을 만들 거예요. 이러면은 서버 인증을 위한 정보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몇 가지 서버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이렇게 요청하죠. 이제 인증서 발급 위한 요청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인증서를 만들겠습니다. 이거고요. 명령이 조금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증서까지 발급받았습니다. 서버로 가세요. 이제 key.pm과 이제 cert.pm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코드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에는 HTTP와 HTTPS 모듈을 루팅했고요. 옵션에는 키를 읽고요. cert에는 이제 발급받은 cert를 읽도록 옵션을 만들었습니다. 서버 만들어져 일반 서버입니다. 3000번으로 만들었고요. 보안 서버 같은 HTTPS에다가 create 서버 키와 인증서에 대한 이제 옵션을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서버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서버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있고요. 웹브라우저 이용해서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7.0.1 얘는 일반 HTTPS 서버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HTTPS를 이용해서 접근할게요. 3001번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개인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공인된 서버가 아니라고 이렇게 경고가 나타납니다. 그래도 무시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secure 서버에 대한 설명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HTTPS 서버를 간단히 만드는 방법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안에 대해서 한번 기초 개념을 살펴봤죠. 보안이 넓고 깊은 세다 보니까 이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었어요. 간단히 아마 맛만 봤습니다. 그중에 이제 해시를 봤었죠. 단방향 암호화. 그래서 사용자의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복화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시를 이용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암호화에 대해서 봤었죠. 그래서 해시를 이용해서 이제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했었는데 그때 솔트를 이용해서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암호화에 대해서 봤었죠. 그래서 암호화 복호화 가능한 암호화, 그 중에 대칭키를 이용한 암호화가 있었고요. 비대칭 암호화를 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 서버 만들기 봤었죠. 그래서 SSL 인증서 발급받아가지고 HTTP 서버 만드는 코드를 잠깐 봤습니다. 코드 방법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보안에 대해서 간단히